5천만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바고. 안녕하세요. 올가을에 참 비가 많이 왔어요. 참 많이 오는 것 같던데 비가 계속 오니까 네. 문제는 관절이 문제예요. 관절이. 무릎이 좀 시큰시큰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엄마가 뼈가 요즘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무릎 쪽이 좀 많이 아프셔서 맞아요. 병원도 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걱정입니다. 요새 젊은 분들도 관절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해서 관절이 아프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무리하게 자, 하면 안 돼. 네. 이 관절은 정말 평생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관절에 대한 건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우성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 자, 닥터 지브라고의 의뢰인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건강 고민 있는 이들을 만나보는 닥터 지바고 상담소. 오늘 닥터 지바고를 찾은 의뢰인은 드디어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천천히 걸으시네요. 조심, 네. 조심. 안녕하세요. 양희강입니다. 닥터지바고는 오늘 어떤 일로 찾아주셨나요? 들어온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리가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50대 중반부터 관절염이 와가지고 너무 일찍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대 지금도 젊은 나이신데. 다리가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50대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부터 시작된 퇴행성 관절염. 현재 그녀의 무릎은 염증으로 부어올라 통증이 심하다는데 근데 많이 부었어요, 지금. 거기다 여러 치료를 받느라 무릎에 수포까지 생겼다고. 이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런데 부은 것뿐만 아니라 통증이 또 심하니까 걷다 보면 떨뚝떨뚝 하잖아요. 그러면 걷다가도 깜짝 놀려가지고 한참 섰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만 본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건강한 분들은 저렇게 불편한 거 걸음걸일 때 저 네. 고통을 몰라요. 건강한 분들은 절대 몰라요.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보니 집으로 향하는 계단조차 오르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집이 3층이라 걸어 올라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들어요. 간신히 집에 들어선 그녀. 그러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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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앉을 때도. 아이고 참. 현관에 들어선 후에도 아픈 다리 때문에 한참을 앉아 있어야만 한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한참 앉아 있다가 이제 가야지. 숨 좀 쉬고 가야지. 집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계속된 통증으로 집안에서도 벽에 의지해 걷는 그녀. 간신히 거실까지 왔는데 갑자기 방석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무릎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걸레질 이거 닦아야 되는데 엉덩이로 앉은 채 걸레질을 해야 조금이라도 편해요. 엉덩이가 아파서 방석을 써요. 근데 관절이 아프면 저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죠. 저런 분들 많으신데 이제 저 자세가 또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니까 반복하면서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 역시 궁여지책으로 고안한 방법이다. 아이고 다리 아이고 무릎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무릎 이렇게 극심한 무릎 통증에도 그녀가 집안일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 아유 가족들이 다 바쁘잖아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해요. 힘들어도 해야죠. 다리가 아프도 이거 천천히 하는 거예요.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어렵사리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이때마저도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양회강 주부다. 찔찔하고 다리가 얘가 경직되면서 막 여기가 아파요. 쏙쏙쏙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관절염이 왜 생긴 걸까?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우리 집안 일을 또 하고 또 주위에 저 친정집이 있었어요. 친정 집안 일을 또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주부가. 주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앉아서 밥하고 청소하고 또 그리고 불 떼고 시골에 있을 때. 무릎이 그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아픈 것 같아요. 예전부터 시부모님을 같이 또 집에서 모셨구나. 양쪽 부모님을 다 모셨으니까 집안일도 2배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가 챙겨야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좀 당뇨가 있어가지고 아들을 위주로 식단을 짜다 보니까 야채 위주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관절에 대한 관계에 있는 음식을 먹지를 못했죠, 그냥. 나이 들면 칼슘이나 단백질 그런 종류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종류를 챙겨 먹지 못한 것 같아요. 언제나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그녀.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한 그녀의 희생이 무릎에 고스란히 남은 셈이다. 다 관절 아픈 거로 생각 못하고 나 아픈 거로 생각을 못했어요. 오직 가족, 부모, 먼저 주부들을 대부분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는 내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 하면서 차잎을 잘 물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져 버리더라고요. 현재 그녀의 관절은 어떤 상태일까? 한 발 내딛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그녀의 무릎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과연 그 결과는? 정상인 사람이랑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어머님의 다리를 보면은 여기가 좀 좁죠. 예. 이만큼 이제 연골이 닳아가지고 좁아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그냥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관절염의 2기에서 3기 정도에 해당하는 관절염 중간까지 진행한 정도의 상태예요. 많이 진행된 거죠. 그렇죠. 중간은 이미 넘어서는 정도죠. 네. 수술에 이르게 되진 않더라도 관절 나이를 꼭 굳이 나이로 표현하자면은 한 70세 정도 되는 정도의 관절 나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60대신데. 가족만 돌보고 이제 또 가족과 식구들 돌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쇠퇴해졌는데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싶고 살고 싶어요. 닥터집하고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참 안쓰럽습니다. 뭐 다른 일도 아니고 집안 돌보다가 자식 키우다가 무릎이 저렇게 됐는데 참 어머니는 대부분이 관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가사일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좀 너무 마음이 아프게 봤던 게 저희 엄마 모습 같기도 하고 저희 엄마도 우리 어머니의 아직까지도 모습이죠. 저렇게 네. 집안일을 하실 때마다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어머니의 희생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어머님도 그렇고 연세가 들면서 뭐 여러 가지 관절이 있는데 무릎 관절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네, 하지 쪽의 관절들은 이제 다들 뭐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은 구조가 다소 다른 뭐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에서 불안정한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뗀 이후로 무릎 관절은 평생 자신의 체중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면서 살아요. 무릎을? 그렇죠.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다들 걷고 움직이고 하니까. 예. 네. 그런데 이 하중은 이제 걸을 때는 약 3.5배. 근데 계단을 내려갈 때는 거의 7배. 7배나. 제 몸무게 7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쪼그려 앉을 때는 뭐 무려 9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어머. 내려갈 때보다 더 심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어쩌다 가끔 한 게 아니라 사실 일상에서 반복하게 되는 예, 자체라 네. 쓰면 쓸수록 무릎이 그냥 가장 많이 약해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부님께서도 무릎을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 연골이 닳고 닳아서 무릎이 아픈 건가요? 네, 아마도 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골 자체의 노화라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네. 연골의 구성을 살펴보면 연골 세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연골 기질이라고 해서 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콘드로이틴이나 아니면 타이트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연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콜라겐만 왜 그 우리 무슨 그렇게 콜라겐 다들 그것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예. 이 연골이 문제가 되는 게 30대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연골 세포의 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콘드로이틴이나 아니면 타입2 콜라겐의 흡수도 더뎌지기 때문에
연골의 두께는 점점 얇아질 거예요. 그리고 점점 닳아가면서 염증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결국 통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럼 뭐 벌써 관절염에 너무 잘하시네. 걸렸다는 거는 결국은 그 연골이 닳아 없어져가는 굉장히 약해진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알기 쉽게 그림을 엑스레이를 많이 보여서 하셨네, 봤어요. 아, 닥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관절염 정상 엑스레이를 봤을 때 보시다시피 위에 뼈와 아래 뼈 사이에 간격들이 보이죠. 그래요? 안쪽과 바깥쪽의 간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차차 중기 말기로 진행하면서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뭐 두께가 있던 연골이 점점 얇아지는 거니까 중기에 이르면 이제 초기보다 한결 얇아진 게 여기서 관찰이 네, 되고 보여요. 계속 진행해서 이제 싹 다 닳아서 없어지는 단계가 말기가 되는 거죠. 뼈가 붙었네. 그렇죠. 보시다시피 뼈끼리 맞붙어 있는 네. 거예요. 원래는 위에 뼈 걸을 때마다 위에 뼈 아래 뼈가 서로 접촉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그렇죠. 든든하게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줘야 하는데 없어졌으니까요. 너무 아프죠. 그냥 그러면 단단한 뼈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관절염이 발생을 했을 때 연골이나 뼈가 이제 내려앉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의 신경을 압박하고 자극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다음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나 인대, 관절란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혈액순환의 장애도 또 무시 못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통증을 느끼는 부분들이 훨씬 더 극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고 하는 이런 리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네. 뼈가 시리다 이런 표현 그럼 저희 어머니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좀 확실히 좀 엄마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그 여성 호르몬이 원래 이제 연골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갱년기를 거치면서 극적으로 호르몬이 변하게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골 보호 기능이 떨어져서 여성분들이 관절염 발생 확률이 남성분들보다는 높고요. 같은 연령대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관절염의 발생이나 진행에서 이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골격근, 근육량이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남자분들 근육량이 대부분 다 더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원래 적은데 굉장히 호르몬이 변하면서 더욱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연령대, 그러니까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인간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지요. 관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남자가 더 낫대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다들 뭐 걱정하는데 실제로 이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질환을 조사했더니 네. 떠오르는 것들 많지만 뭐 통계를 내봤더니 암 다음으로 걱정하는 질환이 바로 관절염입니다. 아이고. 근데 관절염은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뭐 2억 5천만 명 이상이 앓고 있고 네. 그리고 관절염 통증을 해서 삶의 질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통증으로 인해서든 뭐 정신 건강이 안 좋아져서든 수면 장애 같은 2차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설상가상이네요. 그래서 아마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고통과 근심으로 긴 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네. 제가 그 재작년에 허리 척추 때문에 네. 한 3m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거죠. 밥 먹으러 갈 때도 기어서 가는데 자존감 바닥이에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약을 먹고 재활 운동으로 지금 뭐 멀쩡히 운동이었죠. 뛰어다니는데 가족들 보기가 참 민망하고 눈을 못 맞추겠어. 약간 가장으로서 그렇죠. 예,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 관절 때문에 저 밖에 나가기 싫다는 주부님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팀 주인공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이 두 팀 모두 주인공들이 나이가 동갑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하지만 관절 나이는 저희 팀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닥터팀의 솔루션. 어떤 분인지 기대합니다. 만나보시죠. 지긋지긋한 관절염이여 가라. 닥터팀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곳.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관절염을 극복하신 분 찾아왔는데 맞으신가요? 예, 잘 오셨어요. 제가 관절염 극복한 이옥봉입니다. 극복을 하셔서 자신감, 목소리부터 딱 네.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제가 아직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 좀만 기다리세요.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다. 기다리란 말 한마디 남기고선 집안 청소에 여념이 없는 이옥봉 주부. 심지어 무릎 꿇고 걸레질까지? 이 정도면 청소 마니아 같은데? 관절 아프셨던 거 맞으세요? 예전에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이나 걷기를 잘 못하고 가정일도 잘 못했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집안일도 거뜬히 할 수 있고 계단도 오르낼 수가 있고 버스 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하나 오르실 때도
뭐 지탱하고 잡을 게 없으면 힘드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발을 내딛는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다가왔던 그녀. 극심한 통증까지 동반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요 25년 전에는 스키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요 테니스도 쳤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릎 관절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리가 갔는지 어느 순간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51세라는 젊은 나이에 관절염을 진단받게 된 이옥봉 주부. 관절이 안 좋아지니까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게 되고 운동을 못하니까 살도 많이 찌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해지고 아주 마음이 아팠죠.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던 그녀도 점점 무너져 갔다는데 관절염 때문에 주변에 살도 많이 찌시고 예, 되게 우울증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50대니까 아직도 살 날이 많이 있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처럼 격한 운동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극복을 하셨어요. 예. 어떤 걸 준비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녀가 관절염을 이겨낸 비법은 바로 단돈 10,000원으로 내 관절을 지킬 수 있는 쓰리고 비법입니다. 원고도 아니고 투고도 아닌 쓰리고 비법? 잠시 딴 생각을 했네요. 하트는 아니고요. 예. 엄청 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이옥봉 주부. 그녀의 손에 들린 이것의 정체는? 이것이 저의 그 쓰리고 첫 번째 비법인 의료용 테이프 붙이고입니다. 쓰리고 첫 번째 비법 붙이고. 저렴한 건 몇천원 살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무릎에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쓰실 일이 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붙이고 쓰셨대요. 활동하기 전 무릎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 통증을 예방한다는데 이걸 붙이면은요 운동을 많이 하든가 걷는 일, 뭐 지하철 탈 일 있을 때 그때는 붙이고 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오래 걸어도 다리가 덜 아파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셔야 될 무릎이니까 저런 방법으로 좀 의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질적으로 테이핑 요법이 이 관절염 통증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테이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위에 이제 근육과 인대에 붙이게 되는데 물리적 힘에 의해서 그 해당 근육이나 인대가 필요 이상으로 수축하거나 이완되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에 또 다양한 잔부상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가벼운 자극이 가해서 통증을 분산시키는 걸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를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증이 완화되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번엔 운동하러 나선 이옥봉 주부. 뭐 쌩쌩하시네요. 너무 잘 극복하셔서 네네. 걷는 거 보세요. 저의 그 건강관리 기법 그 쓰리고 중에 걷고입니다. 쓰리고 두 번째 비법 걷고. 관절염 환자에게 기본 운동인 걷기. 하지만 그녀에겐 특별한 방법이 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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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걸으세요? 그냥 걷는 것도 그 관절에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발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형을 하면은요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숫자에 맞춰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이 차례로 닿을 수 있게 걷는 그녀. 보행 자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걷는 것들을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이옥봉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뒤이어 마주한 계단에서 다짜고짜 뒤를 돈다? 아니 계단을 뒤로 내려가고 계시는데요? 네. 앞이 아닌 뒷걸음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따로 있다. 앞으로 내려가면은 그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좀 뒤로 내려가고 있어요. 평소에도 항상 뒤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정면으로 내려갈 때 뒤꿈치부터 딛게 되는데 충격이 바로 가해지거든요. 뒤꿈치는 뼈니까. 뒤로 내려가면 발 앞쪽으로 딛게 되잖아요. 발목에서 한번 완충을 가능하게 하니까 무릎에 충격이 덜 가게 돼서 통증을 덜 느끼면서 내려가실 수 있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세 번째 고 나옵니다. 이옥봉 주부가 냉장고에서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팥. 냄비가 아닌 스타킹에 팥을 담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팥과 스타킹의 이색 조합. 혹시 이것도 관절염 극복 비법?
제 세 번째 쓰리고 관리법 찜질하고입니다. 쓰리고 세 번째 비법 찜질하고. 관절염이 있던 사람들은요, 걷거나 운동하고 나면은 관절에 무리를 주었기 때문에 찜질로 충분히 풀어줘야 됩니다. 초간단 팥찜질법 첫 번째. 팥을 넣은 스타킹을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데워준다. 이후 수건으로 감싸주기만 하면 끝. 운동하느라 무리한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주기만 하면 간편하면서도 오래가는 온기 덕분에 찜질의 안성맞춤. 양쪽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15분씩 이렇게 팩을 해주면은요,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좋아서 자주 합니다. 이렇게 팥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 방법을 겨울에 예. 한 짝 남은 양말 있잖아요. 거기다 넣고 했더니 저 생리통 완화할 때 배 위에 얹고 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따끈함을. 네. 팥은 무릎에 양보하고 본격적인 식사 준비에 나선 이옥봉 주부. 오늘의 점심 메뉴는 소고기? 오늘은 그 소고기 요리를 할 건데요. 지방이 없는 부위를 사가지고 왔지만 구워서 먹게 되면은 그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야채를 깔고 소고기 찜을 해 먹을 거예요. 우리 솔루션 중에 고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거의 처음인 거죠. 예, 반갑습니다. 찜기안 아낌없이 듬뿍 들어가는 채소 군단. 여기에 고기로 활용 점정 찍어주는데 한눈에 봐도 조금 적어 보이는 고기 양. 한 끼 먹을 것만 1대2, 고기 1, 야채 2로 해서 먹습니다. 고기 부위도 지금 잘 고르신 것 같은데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없는 부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선택하셨네요. 먹고 싶은 것을 먹되 관절 건강을 위해 나름의 황금 비율을 맞춘 밥상이란 말씀. 쑤시고 아프던 무릎이 좋아지니 입맛도 절로 살아났다는 이옥봉 주부다. 관절은 관리한 것만큼 아껴서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철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로 관절 건강 지키세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닥터팀은 네. 붙이고 걷고 풀어주고. 예, 관리법으로 이제 관절염을 잡았다 이거죠? 그렇죠. 건강해지신 거죠? 고스톱에서만 쓰리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 쓰리고 방법. 붙이고, 걷고, 잘 풀어주고 해서 관절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닥터팀 솔루션 중에 팥이 등장하는 거는 좀 신선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번거롭지도 않고, 솔직히 아시잖아요. 스타킹은 항상 한 짝만 빵꾸라 해야 되나? 구멍이 나고. 너무 전문 용어고. 한 짝만 구멍이 나고. 펑크. 예. 네. 그리고 한 짝이 좀 남아요. 그쵸. 또 양말도 한 짝만 구멍이 나서 버릴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재활용해서 저렇게 쓰는 게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찜질 효과 우리 또 네. 한방에서 또 많이들 아시잖아요. 좋잖아요. 어머니께서 지금 정말 적절한 처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팥 자체의 양리적인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온제의 역할을 크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관절염에서 우리가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 통증이 발생을 하면 인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수축을 시켜요. 움직이지 않도록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노폐물들이 빨리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저해가 되겠죠. 네. 결국 움직이지 않아서 손상은 덜하지만 염증 반응이 수복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온열 자극을 줌으로써 찜질을 함으로써 이 혈액 순환과 그다음에 림프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드니까 통증의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본인 상태에 맞는 그 찜질을 정확하게 찾아서 정확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성 통증이고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하셨던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급작스럽게 우리가 약간 삐끗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많이 붓고 열날 때는 오히려 차가운 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증상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찜질도 다 종류가 있군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희 부모님만 해도
어디가 쑤시거나 막 이렇게 아프다 하면은 사실 파스를 가장 먼저 찾거든요. 먼저 찾죠. 네, 왜냐면 찜질은 좀 번거로운 게 얼려야 네. 한다거나 데펴야 한다거나 데펴야 뭔가 되고. 그런 게 있는데 파스는 그냥 사서 떼서 그냥 붙이면 붙이면 되니까. 네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팔이 아프면은 딱 아픈데 거기다 붙이고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파스는 그냥 다만 찜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피부로 흡수되는 약이라고 생각해요. 약이 실제로 있고요. 네. 그래서 파스를 붙일 때는 꼭 그 아픈 바로 그 부분이 아니라 네. 뭐 아픈 부분이 근처에 되겠지만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염증이 많이 쌓여 있는 곳 네네. 위주로 붙여야 돼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제 무릎이 전체적으로 아플 때는 뭐 무릎이라고 환자분들 대부분 다 앞쪽을 바로 지책을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대부분의 대혈관들은 무릎의 뒤쪽에 오금 쪽에 모여 있고 그래서 무릎 오금 뒤쪽 그리고 네. 손목뼈가 시큰할 때도 손등보다는 여기 손바닥 쪽이에요. 여기에 이제 혈관이 많이 지나가져 있고 네. 그리고 허리가 아플 때도 네. 허리 가운데는 척추 뼈죠. 네. 그 옆은 척추 기립근들 근육이고 네. 혈액순환은 근육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뭐 이를테면 좀 효과적으로 하자면은 네. 꼭 하나를 그냥 통으로 붙일 게 아니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나눠서 붙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도 뭐 합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유, 뭐 우리 가정마다 네.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파스 그럼요. 국민 필수품인데 자, 파스 사용법까지 닥터 팀의 꿀팁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집하고 팀은 또 뭐가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저도 옆에서 보면서 너무 유용한 팁들이어서 살짝 긴장이 되긴 하지만 저희 주인공은 등장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라. 관절이 아프면 근육의 힘으로 버틴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요. 이야. 오늘 지바고 팀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바고 팀의 주인공을 찾아서 빰빠바밤. 빠밤빰. 빠밤빰. 어머니 예전에 관절염 있으셨던 분 맞으세요? 맞아요. 내가 그 관절염 극복한 임도영입니다. 날쌔게 자전거를 탈 정도로 관절염과 이별한 임도영 주부. 자전거 이렇게 세게 타도 무릎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타도 말짱해요. 한번 보실래요? 어머. 네, 거뜬하게 하십니다. 어때요, 내 무릎? 이제 믿으시겠죠? 진짜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지금은 실내 자전거도 거뜬히 탈 만큼 건강해졌지만 관절염이 처음 발병했을 땐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다는데 지관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할 때 이 제가 어르신들이랑 어르신 댁을 이제 방문하는 일이 참 많아요.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건물이 많은데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릎에 좀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수술 권유까지 받았다. 여기 무릎이 축구공 바람 빼서 접어서 씌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부었었어요, 이렇게. 집에서도 내가 벽 짚고 다녔지만 병원에서 목발을 줬었어요. 그거를 짚고 다니니까 아주 좀 그렇더라고요. 창피하고. 그 이제 치매 목발 짚을 땐 다쳐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엔 장우산을 갖고 다녔어요. 밖에 나가는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던 그녀. 횡단보도 이렇게 이제 그 청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전에는 막 그냥 뛰어서도 건너고 막 그랬었죠. 근데 무릎 아프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걸음이 느리잖아요. 이게 질질 다리가 끌려가다시피 하니까 그 중간에 서서 한 번 신호가 또 바뀌어야 돼.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막 그게 비참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난 이걸 꼭 이겨내고 말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굳은 각오를 다진 후 꾸준한 관리를 통해 관절염을 극복한 임도영 주부.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일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 아파도 평지를 꾸준히 걷는 연습을 했다는데 걷는 건 뭐 최고죠. 파워워킹을 하시네요. 병원에서 수영장에서 걷든가 평지 걷든가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평지 걷기를 일주일에 한 5-6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약간 더 세련되고 리듬감 있게. 뮤직비디오야 뭐야. 리드미컬하게 무릎 부딪히면서 패션 모델들 워킹하는 것처럼 걸으면 재밌고 좋잖아요. 왜 그렇게 걷는 거예요?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오다리로 이렇게 다리 모양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다리가 될까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자분들이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O형으로 다리가 변하는 것들에 대한 충격이 되게 큰 거예요. 횡단보도에 잠시 멈춰선 그녀. 그런데 발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도 잘하시는 거네요. 기다리는 동안에 자꾸 종아리 같은 데 자극을 주고 그러면은 근력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 덕분인지 이제는 횡단보도도 중간에 멈추지 않고 성큼성큼 걷는다고. 집에 돌아온 오후, 이제 좀 쉬는가 싶었는데 소파에 앉은 채 다리를 계속 주물러 준다. 게다가 한쪽 다리를 들고 계속해서 다리를 움직이는데 걷고 와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당겨주고 그러면은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이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바깥쪽으로 이게 근육이 생겨가지고 무릎이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수평으로 하고 이거를 10초 동안 이렇게 하고 이제 동작을 바꿔서 반대편 발. 그 미용실에서 하고 계신 아주머니도 많으시네요. 다리를 일단 X자로 해가지고 수평을 만들어요. 이때 중요한 건 아래쪽 다리는 위를 향하려고 하고 위쪽 다리는 아래를 향하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미는 이렇게 해서 10초간 유지를 해요. 그리고 허벅지 사이에 책을 끼우고 버티는 운동까지. 저 근데 이거 좋아해요. 다리, 허벅지. 스트레칭 후엔 오다리 변형을 막기 위해 밴드로 고정해주는 임도영 주부. 그녀의 이런 노력이 관절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그 운동의 생활화가 참 중요한 거죠. 네. 말씀대로. 그런데 저렇게 다리 운동하는 것과 이 관절과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무릎 관절 주변에는 허벅지에서부터 내려오는 근육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근육들이 관절 주변을 둘러싼 상태에서 무릎 관절에 걸리는 각종 압력이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들을 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할수록 관절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줄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주변 인대에도 힘을 훨씬 더 덜 받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언니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아이고. 너무 뜯었다. 언니 시장하시죠? 예. 점심 먹자. 언니.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니까. 그거 있어 언니. 보물. 가방 벗어 언니. 어머니 그 보물이란 게 뭐예요? 보여드릴까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냉장고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해초류를 시작으로 빼곡히 자리한 이것의 정체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갈치, 삼치, 굴비. 종류만도 5가지나 되는 생선뿐 아니라 말린 해초류만 해도 종류가 7가지가 넘는다고. 생선이나 해초류 같은 게 관절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쌀은 떨어져도 이건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사서 놓고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산물 마니아가 선택한 오늘의 요리는? 내가 매일 즐겨 먹고 몸에 좋은 해산물 3종 세트가 있어요. 해산물 3종 세트가 뭐예요? 멸치, 다시마, 미역, 그게 3종 세트인데요. 그게 흔한 것 같아도 무기질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칼슘도 많고 이 관절에 굉장히 좋아요. 멸치, 다시마, 미역 3종 세트에 강황밥까지 더한 그녀만의 관절 건강 밥상 완성. 맛있겠다. 그쵸? 제가 좋아하는 밥상이에요. 전부 다 칼슘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죠. 언니 이것 좀 봐봐. 저기 뭐냐 잘 끓이려고 하다가 잘 끓여줬다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무릎 같은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습관이 돼야 내 무릎도 유지가 되는 거야. 맛있는 식사 후 차를 준비하는 임도영 주부. 그녀가 끓이는 차의 정체는? 우슬하고 두충이라고 저기 한약재에 있어요. 그걸 넣고 끓인 차예요. 우슬이 그래서 굉장히 무릎 관절 같은데 좋다라고 그런 얘기도 이거 뭐 동의보감에도 나왔어요. 그녀가 관절 건강 비법으로 챙겨 먹는다는 우슬. 과연 어떤 것일까? 우슬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의 줄기예요. 소의 무릎을 닮았기 때문에 소의 우, 무릎에 슬자를 붙여서 우슬 또는 쇠무릎이라고 불리웁니다. 우슬을 끓이면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우슬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고 임도영 주부님께서 우슬과 함께 끓여 드셨다는 두충에도 다량의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우슬 두충차를 드시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실시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 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우슬 등 복합물 200mg씩 약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염증 세포가 78%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언니 몸에 좋은 차입니다. 커피 대신 우슬차를 마시면서 적당히 우러났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다. 잡술만 하죠. 구수하죠. 덕분에 지금은 두 다리로 잘 걸을 수 있다고.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신경 쓰고 이런 좋은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 다니고 뭐 이러는 전혀 무리가 없고 목발 짚고 다니고 등산용 스틱 짚고 다니고 이랬던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지금은 그냥 다니니까. 시청자 여러분, 관절 건강 잘 지켜서 100세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표정이 건강에 비해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하고 팀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관절에 도움이 되는 그 식품을 좀 먹자. 그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관절이 약해져도 주변 뭐 근육을 강화시킨다든지 해서 염증과 통증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 우슬이요? 소우자에다가 무릎 슬자. 네. 예. 그게 좀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들어요. 예. 네,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약재들 중에 하나고요. 네네. 이 우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뼈를 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서인 본초광목에서도 뭐 사지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팔다리가 당기고 저리면서 무릎에 통증이 생겨서 잘 걷지 못하는 경우에 이 우슬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우슬을 또 꾸준하게 섭취를 하면 이제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을 썼었는데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진다라는 건 결국 근육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몸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노화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늙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예전에 사람들은 일 잘하고 잘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슬이 노화의 방지에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늙지 있습니다. 않는다는 건 이제 얼굴이 아니라 이 몸의 근육. 맞습니다. 몸이 안 늙으면 얼굴도 더 늙겠죠. 당연히. 아니 근데 아까 한약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슬. 이게 관절에 도움이 되나요? 아까 제가 관절염은 연골 세포랑 그 구성 성분이 조금씩 감소를 하면서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슬을 주 재료로 한 복합체를 우리가 쥐에다가 투여를 해보는 거예요. 각각의 골 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200mg씩 총 8주간 그렇게 복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하네요. 결과를 봤더니만 연골 세포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연골 구성 성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입 2 콜라겐은 한 1.6배 정도, 그리고 콘드로이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배 정도까지 증가를 했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골의 세포도 늘어나고 구성 성분들도 많아지니까 연골의 두께 자체도 111%까지 증가했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골 세포를 늘리면서 집 나간 구성 성분을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굳이 집 나간 애를 뭘 끌어들이나.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네. 우리 또 양방에서 정형외과에서 보는 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그쵸. 보세요? 냉철하게 좀 비판 좀 해주세요. 뭐 냉철하게 실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너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이런 생약제들이 이제 몸에 네. 부담이 적기도 하고 환자들이 이제 큰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필요하면은 저도 네. 실제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연골에는 이제 조직을 점진적으로 퇴행시키는 연골 분해 효소가 있는데, 근데 우슬 등 복합물을 이용한 그 항염 효과가 이 효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그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한 쥐에게 우슬 등 복합물을 8주 동안 200mg씩 섭취하게 했더니 네네.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2의 활성은 약 67%, 그리고 MMP9의 활성은 약 60%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게 있네. 그런 거 다 조사해 오셨어요. 아니, 또 그리고 우슬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맞죠? 쌤. 설마. 굳이 대답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의사로서. 허락 좀 해줘. 골다공증에 도움이 우리 또 냉철하게 비판 좀 해주세요. 네. 냉철하게 사실에 가깝습니다. 네. 어떻게 가까운데요? 사람 몸에는 그러니까 뭐 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 그리고 네.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 이 두 세포가 균형을 이루면서 뼈의 건강을 유지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균형이 무너져서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면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우슬이 파골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우슬 유래 단일 물질을 각각 다른 동물 세포에 배양한 결과 골 조직 내에 있는 칼슘 배출이 약 53% 감소했고, 그 뼈를 파괴한 아까 말씀드린 파골세포의 생성 또한 99%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닥터팀의 도움 받고 승부수까지 딱 마지막으로 던지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우리가 쥐로 실험을 한 부분들과 또 인체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우슬 등의 복합물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또 시험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관절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환자분들, 성인 남녀에게 우슬 등의 복합물을 한 12주간 섭취를 하게 됐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워맥 지수가 우슬 등 복합체를 복용을 하셨던 분들이 통증이 한 36% 정도 감소를 하고요. 네. 그리고 관절의 뻣뻣한 증상들은 한 28% 정도 이렇게 감소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몇 미리 하듯이 우리도 그냥 무작정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슬의 하루 섭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한 10g 정도의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HGMP라고 합니다. 역시 식약처에서 우리가 어떤 인정 기준들을 잡아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HGMP의 규정을 따른 우슬을 꼭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닥터팀과 지바고팀의 솔루션을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못 먹어도 고. 테이핑 요법으로 잘 붙이고 제대로 걷고 잘 틀어주면서 관절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못 먹어도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쉽네. 못 먹어도 됩니다. 자, 그럼 솔루션 팀은? 네. 저희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이 아프면 주변 근육을 단련하시고요. 또 관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 드시면서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랄게요. 과연 의뢰인은 어떤 솔루션을 선택할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닥터 집하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어머님을 위한 솔루션을 가져왔거든요.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녀를 위해 닥터지바고에서 준비한 맞춤 솔루션 전달. 닥터팀과 지바고팀의 솔루션 중 그녀의 선택은? 지바고팀의 솔루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리 운동과 관절염 예방식품 섭취를 선택한 그녀. 평소에 내가 운동을 담을 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편하게 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다리 운동부터 도전하는데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해 무릎 주변 근육 단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해본다. 운동이 쉬워서 편하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절에 힘도 가고. 근육 운동과 함께
관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 섭취를 병행하며 관절염 극복에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양회강 씨. 이 향이 참 좋고요. 관절을 잘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관절 잘 지키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닥터 지바거가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행되는 근육 감소. 방치할 경우 심혈관 질환을 부른다. 수명 좌우하는 근손실 막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비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